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부처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 조직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생깁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서 폐해가 많았고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란 칼에다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한 손에 쥐게 됐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다른 모든 장관들의 개인정보 자료도 볼 수 있게 된 거라서 장관위의 장관이란 말도 말뿐이 아니게 됐습니다. 먼저 송구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968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요직, 민정수석. 공직자 인사검증과 감찰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려왔습니다.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라지면서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4명 등 20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 아래 2 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취업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고발하는 이게 사실상 법무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데 법무부의 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런 견제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첫 단장의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인사검증 과정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할 입법 예고 기간을 단 이틀만 뒀는데 그만큼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의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무부 직제는 시행규칙이어서 입법 예고 뒤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어느덧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죠. 인원 제한도 풀리고 영업시간도 자유로워져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는 그나마 한숨 돌리겠구나 싶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치솟는 물가가 이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회식이 사라진 지난 2년.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진만 씨는 고통의 시간을 대출로 버텼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손님은 좀 늘었지만 이번엔 물가가 말썽입니다. 김 씨가 도매로 사오는 삼겹살 값이 한 달 새 킬로그램당 17,000원에서 26,000원으로 50% 넘게 오른 겁니다. 재료가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어렵고 좋은 부위도 구하기 어렵고. 하지만 가격을 올리긴 힘듭니다. 이곳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가격은 1인분 150g에 14,000원입니다. 공급받는 삼겹살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2년째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왔다가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맥주값도 인상했죠. 소주값도 인상했죠. 고기 반영시켰는데 이번에 또 고기값도 반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상추, 깻잎, 고추 등 삼겹살과 함께 먹는 채소값도 2자릿수 넘게 오르긴 마찬가지. 손님이 자유롭게 갖다 먹을 수 있게 했던 채소 코너도 없애버렸습니다. 매달 임대료, 인건비 등 최소 600만 원은 필요한데 원재료비가 오르니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탈피하려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재료값 오르니까 거의 마진이 없다고 보는 거죠.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 가격을 바로 올릴 수는 없어 소상공인들이 물가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가 상승 부분을 가격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전가 형태가 어렵고요. 더구나 미래의 물가를 가늠케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소상공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피라미드 사기라고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루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 거래량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루나를 발행한 업체가 들어서 있던 사무실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산에 있던 본점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이달 초 법인이 청산된 겁니다. 계획적 청산이라는 의심에 대해 최근 권도영 대표는 순전히 우연이라며 현재 싱가포르에 있고 숨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도 폐쇄됐고 권 대표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루나의 국내 이용자가 28만 명, 보유량은 809억 개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루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달 초 이후 이용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락장의 해외 유입 물량이 늘었고 투기 수요까지 결합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상패 빔이라는 밈이 있어서 저가 매수를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 하지만 끝내 시장 퇴출의 운명을 맞은 루나.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과 EU가 규제 강화 검토에 나섰는데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발행 구조부터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Backed with assets one to one, it is stable. When it is not backed with assets, but it is promised to deliver 20% return, it's a pyramid. It's eventually they fall to pieces. 피해자들도 권 대표가 연 20% 가까운 이자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건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2차 고소 고발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이달 말에 2차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루나 발행업체 직원이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거래소의 관련 자금에 동결 조치를 내리는 등 전방위 수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던 가정에서 또다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선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요. 인천에서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과학수사대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화단에는 깨진 유리와 시멘트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이 아파트 21층에 살던 40대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40대 엄마는 아이와 함께 이곳 화단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포 쏘는 소리하고 그냥 먼지가 푹 나길래 쳐다보니까는 사람이 애하고 여자가 둘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숨진 아이는 발달 지연을 겪고 있던 아동. 장애 아동으로 등록돼 있진 않았지만 정부 지원으로 2년째 언어 치료 등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그 별도 밥주 사업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받고 계셨던.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끌려가서 아주머니가 좀 아픈 것 같더라고. 모자를 항시 쓰고 다녀. 지나가고 말도 안 하고 있어.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30대 뇌병변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어머니가 수면제를 이용해 장애인 딸을 숨지게 한 겁니다. 30년간 장애인 딸을 돌봤고 최근엔 손주도 함께 돌봐온 이 여성은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힘들지. 딸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서도 한 10분에서 한 20분 간격으로 그냥 빽빽 소리내주고. 지난 3월 수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8살 발달장애 아이가, 시흥에서는 20대 발달장애인이 엄마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활동보조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돌봄을 오롯이 감당하면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최근 집단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외치지 못하니까 부모가 나서서 목소리도 내는 거고.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을 살해한 건 알려진 것만 18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